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큰 이슈였던 관세 위법 판결이 코인과 주식에 미칠 단기적인, 중기적인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자정 무렵에 관세 대법원 판결이 드디어 나왔는데요. 저는 한편으로 이런 재밌는 생각이 들었던 게 보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 밤 무렵에 상대방을 공격을 하면서 주말 내내 잘 생각해봐, 해결책 잘 찾아. 보통 이런 입장이었는데 거의 처음으로 주말에 공격을 받으면서 뭔가 수비를 하는 입장으로 돌아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을 했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를 통해서 치욕적이다, 뭐 실망감, 분노가 치미는 인터뷰를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심지어 6대 3으로 나름 압도적인 표결차로 위법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이 세 명들도요. 사실 합법을 해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관세를 환급해주는 과정에서 엄청난 대혼란이 있을까봐 이 세 명의 편에 이제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자료가 있었는데 아무튼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를 부과할 다른 대체 수단을 찾고 있다.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IEEPA가 위법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기본 관세 또는 보편 관세라고 했었죠. 요거를 일단 뿌려놓은 데다가 국가별로 너는 추가 10%, 너는 추가 20% 이렇게 상호 관세를 때렸었죠. 이게 위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거 외에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 관세를 때릴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 다른 방법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 하는데요.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어, 아직까지 안 썼던 방법, 이 법 조항이 두 개가 있고요. 기존에 썼고 아직까지 유지가 되는 게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new라고 써 있는 게 아직까지 안 썼던 방법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위법 판결이 나오자마자 바로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제 시행이 됐거든요. 무역법 122조를 통해서 추가 10% 관세를 때릴 것이다. 요거 아마 뉴스를 통해 보셨을 텐데요. 요게 122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 아직 새로운 카드 많이 남아있어. 너네들 나 무시하지 마. 나 이거 끝까지 밀어붙일 거야. 라면서 다양한 카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122조가 국제 수지를 방어하겠다. 즉 무역 적자가 미국이 너무 심할 때 비상적으로 15%, 최대 15%를 때릴 수는 있는데요. 지금 10%만 때린 것 같아요. 그리고 150일마다 이제 갱신을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이론적으로는 계속 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의회의 뭐 간섭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카드를 썼었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338조는 아직까지도 쓰지 않은 카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치명적입니다. 상호주의 차별 보복 관세라고 해서요. 한 국가에 대해서 최대 50%를 때려버릴 수 있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거는 또다시 엄청난 관세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냥 만지작거리는 카드지, 새로운 카드지 아직 안 쓰고 있는데 누구 하나 잘못 걸리면 이거 쓰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232, 301조 그리고 비관세 장벽 이런 것들은 지금도 적법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활용 중인 유지하는 이제 방법이다 보시면 되는데 232조는요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 예를 들면 반도체가 미국을 위협하고 배터리, 뭐 식량, 심지어 철강, 알루미늄 이런 걸 대상으로 지금도 여전히 쓰고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01조도 불공정 무역 보복 즉 중국이다, 한국이다, 유럽을 대상으로 이거 불공정해라고 하면서 지금도 활발하게 쓰고 있는 조항들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비관세 장벽은요. 예를 들면 미국식 안전 기준을 안 지키면 너네 위험해, 너네 페널티를 줄 거야 라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겠죠. 어떤 형태로든 페널티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카드가 아직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어 보면요. 뭉텅이 관세를 못 쓰지만 이 상호 보편 관세는 못 쓰지만 특정 섹터, 특정 산업 또는 특정 국가를 꼬집을 수는 있고 심지어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세게 꼬집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앞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단기적으로는 좋겠네. 관세가 줄어들 수도 있고 환급도 받을 수 있고 뭔가 이래서 좋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벌집을 들쑤셨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게 블룸버그의 이제 경제 데이터인데요. 앞서 얘기 드렸던 IEEPA 이게 위법이라고 판결이 났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의 관세 수입을 나타내는데 여기 보시면 하얀색이 IEEPA입니다.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리고 노란색이 이제 IEEPA가 아닌 거, 그리고 파란색이 트럼프 전부터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하얀색이 없어지니까 야 이거 안 내도 되네 이제 신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노란색과 파란색만 내면 되겠구나. 하지만 바로 발표했던 아까 122조, 150일간 계속 갱신을 하면서 최대 15%를 때릴 수 있다는 그 조항이 붙으면서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 이게 그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맨 밑에 이제 이니셜이라고 해서 까만 거는 기본으로 내는 거고요. 노란색 232조, 앞서 소개를 해드렸었죠. 기존 것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 파란색 IEEPA를 안 내도 된다라고 조화를 했는데 그래서 파란색을 드러냈더니 분홍색 122조 아까 150일씩 10%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그게 추가가 되면서 추가할 건데 더 낼 수도 있는데 이런 지금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그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환급, 글쎄, 대법원 논의에서 관세를 어떻게 환급해라 라는 논의가 없었으니까 한번 가져갈 테면 가져가 봐. 근데 아마 5년간 소송을 해야 될 걸, 법정에 출두해야 될 걸,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걸 볼 때, 안 주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는 이 정도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고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코인과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잖아요. 제가 당시에 이제 3분봉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위에 파란색은 애플이라는 주식, 이 관세의 좀 악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뭐 중국이나 이런 데 많이 못 팔았던 주식인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또 밑에는 빨간색은 비트코인인데, 이렇게 까만색으로 관세가 위법 판결이 났었던 어젯밤 자정 12시를 제가 선으로 그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관세 판결, 위법 판결이 나자마자 물론 막 위아래로 요동을 치고 흔들리긴 했지만 생각보다 올랐어요. 그냥 급반등을 하는 모습. 물론 뒤에 가서는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초단기적으로는 주식도 안 빠졌고요. 비트코인도 안 빠졌습니다. 근데 일단 주식부터 한번 얘기를 드리면 왜냐면 관세의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식은 좋다 말았네가 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 정말 초단기적으로는 호재. 왜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관세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깎아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중기적으로 볼 때는 가만 보자. 이거 생각해 보니까 좋아진 게 아닐 수 있겠네. 오히려 불확실성이 올라갈 수 있겠네. 이런 이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초반에는 관세 돌려받고 관세도 뭐 깎아주는 것 같고 일단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까 정말 오래됐던 불확실성이 해소됐어 라고 하면서 실제로 어제 미국 주식들도 초단기적으로는 생각보다 올랐어요. 오르는 뭐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겠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 잠깐만 가만히 있어 보자. 이게 좋아진 걸까? 일단 환급도 받기가 어렵고요. 특정 섹터나 국가를 겨냥을 해서 변칙성, 불규칙적인 게릴라성 관세를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트럼프 눈에 뭐 밖으로 났다, 눈 밖으로 났다, 뭐 상호관세니까 뭐 투자 안 해도 됩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할 건 아니에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내가 틀렸다고 하니까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리쇼어링을 한다는,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다는 사람들의 공장 가동률 얼마나 되고 있어? 너네 생산 얼마나 나오고 있어? 요거에 따라서 너는 관세 좀 올려야겠는데, 너는 봐줄 수 있겠는데, 그리고 대미 투자 얼마나 진행되고 있어? 왜 너는 안 하고 있지? 이런 걸 성적표를 이렇게 매기면서 뭔가 성과를 거두는 거를 이제 본인 마음대로 뭐 관세를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정비를 할 가능성, 뭔가 좀 점검을 할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아진다. 왜냐하면 이게 오르니까요. 나는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앞서서 여러 가지 관세 카드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거 말고도 충분히 많은 또 다른 카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입 면허증을 따거나 갱신을 하는데
수수료를 과하게 부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는요, 뭐 의회 허락을 받아야 되거나 이게 아니거든요. 거의 관세에 버금가게끔 수수료를 많이 이제 부과를 하면 거의 관세에 버금가는 수입을 거둘 수 있고요. 또 국경 조정세라는 게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가면 내야 되는 세금을 거의 신설해서 만들거나 기존에 줬던 혜택을 뺏어가는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뭐 어려울 수는 있지만 미국 안에서 쓴 돈만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리쇼어링 하라는 거겠죠. 뭐 매출에 대해서 무조건 세금을 다 때려버리겠다. 이러면 실제로 20%의 고관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수수료가 있었고요. 벌금을 때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 밖에서 생산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벌금을 때리는 거, 이것도 의회나 뭐 대법원 판결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벌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그에 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한동안은 아마도 관세는 죽지 않을 것이다. 형태를 바꿀 뿐이겠죠. 뭐 이름을 바꿔서나 다른 조항을 바꿔서라도 이 관세는 아마 유지가 될 가능성이 꽤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주식은 알겠는데요. 코인은 원래부터 힘들었잖아요. 이 원래부터 힘들었던 코인은 어떤 방향으로 갈까? 제가 볼 때는 크게 달라질 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조금은 기쁨으로 전환될 가능성, 심지어 조금 더 빨리 전환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코인이 힘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뭐 최근에 관세 전쟁도 작년부터 있었고, 이란 전쟁을 한 해 만에 하는 것도 있고, 클래리티 법안이 빨리 통과되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땐 이 세 개를 다 합치더라도요, 단기 유동성 고갈보다는 큰 이유가 되지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작년 10월부터 해서 크립토 쪽으로 유동성이 고갈되고 계속 청산이 되면서 유동성이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근데 유동성이 없는 게 아니라 금으로도 많이 갔고 주식으로도 많이 갔고 뭐 국장도 난리 났잖아요. 근데 유동성이 떨어진 게 아니라 크립토 쪽에 고갈이 돼 있다. 즉 이 단기 유동성이 사실 더 큰 영향이었거든요. 그래서 관세 전쟁도 영향을 미쳤지만 유동성 고갈만큼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보면 그냥 여전한 유동성 고갈 상황입니다. 뭐 관세가 뭐 안 좋아졌다고 하면서 뭐 더 떨어질 것 같진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그냥 안 좋았으니까. 그리고 주식과 금에 여전히 돈이 쏠려 있기 때문에 약보합 상황은 충분히 당분간 나올 수 있겠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잠자고 있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습니다. 사실 가만히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 국가끼리도 합의를 하고 좋게 좋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관세가 이제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 신규로 될 가능성, 그리고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렸을 가능성 때문에 추가 관세가 갑자기 부과될 가능성이 전 있어 보입니다.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어요. 그러면 그 해당하는 섹터나 그 해당하는 산업의 주식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 단기적으로 좀 작은 범위에서 볼 때 그 해당 국가가 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막 예전처럼 길게는 갈 수는 없어요. 중간선거가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옳았으니까 뭔가를 보여주긴 해야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주식이나 뭐 해당 뭐 섹터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 와중에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뭐 어쩔 수 없겠죠. 코인도 초반에는 뭐 같이 하면서 힘들어 하다가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겠죠. 아 근데 나는 생각해 보니까 관세랑은 무관하잖아. 유동성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할 말이 있는데 관세 때문에 내가 떨어진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대표적인 예가요. 바로 25년도 4월 달 2월에서 4월 내내 관세 때문에 뭐 뭐 테슬라다 애플, 구글, 뭐 엔비디아 수없이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물론 비트코인도 이때 떨어졌었는데 생각보다는 덜 떨어졌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때 코인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인은 이런 주식들보다는 직접적인 이제 불이익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선방을 했다. 근데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물론 유동성이 뒷받침되고 조금씩 풀린다는, 그러니까 뒷받침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크립토는 상대적인 지겨운 관세의 회피처로 재부상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작년 4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난데없이 셀 아메리카가 있었죠. 주식도 던지고 뭐 달러도 던지고 국채도 던지고
뭐 지금에서야 뭐 이게 굉장히 뭐 이례적인 일 같은데 이런 게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겨운 관세의 회피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미국의 상황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기 위해서요.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역사적으로 뭐 왕들이나 또는 대통령들의 잘못을 지적을 만약 해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성경에도 많이 있지만 왕이나 뭐 이런 분들에게 뭐 선지자나 뭐 충신 이분들이 이거 잘못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뭐 후자는 저놈을 매우 쳐라. 더 강하게 쳐라. 감옥에 집어넣어라. 심지어 뭐 죽이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어디가 더 많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윗 왕 외에는 뭐 잘못했어.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왕이나 대통령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후자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현실로 한번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입장은요, 굉장히 치욕적입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내가 자신 있게 외쳤던 마가 정책이었는데, 정말 아메리카 퍼스트를 한다고 했는데, 정말 굴욕 중에 굴욕, 대법원 관세 위법이라는 치욕을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만회를 해야 될까요? 나는 그냥 잘못했으니까 좀 소극적으로 하고 다른 거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만회를 하면서 더 성질을 내면서 내가 맞다고 주장을 해야 될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내가 기존에 맞았다고 생각하는 공약들,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나를 지지해줬던 내 편들을 위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중에 하나가 전략적 비트코인 이 비축 이게 저는 분명히 들어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크립토 기반으로 본인이 뭐 수도를 만들겠다, 뭐 크립토 대통령이다, 뭐 AI 크립토 차르를 만들었다 본인이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내 편들, 내 정책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땡겨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관세를 지금 어찌됐든 소송을 하고 환급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요. 관세로 걷어들였던 수입을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재무부에서 잔고를 지금 계속 채워놨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 근데 관세를 그러면 이거를 걷었던 거를 막이 많은 사람들에게 2,000불씩 나눠줘야 되고 뭐 아동저축계좌 해줘야 되는데 이거에 제동이 걸린단 말입니다. 돈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럼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저는 관세 환급을 대비해서 돈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금을 재평가하는 카드가 이걸로 뭐 전략 비축도 하고 사람들에게 돈을 뿌린다든지 이 카드가 더 땡겨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원래도 있었어요. 원래도 확률이 높았지만 이 관세가 쓸 수가 없다. 오히려 줄어든다 이러면 금재평가 카드 저는 미래를 위해 이제 아껴뒀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땡겨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돈이 나올 데가 없잖아요. 세금 안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의 가능성. 아무튼 이 굴욕을 관심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시선을 이렇게 전환하기 위해서 이란 전쟁 가능성. 이것도 원래도 높았지만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래 정권 말에도 그렇고 대통령이나 왕이 이런 선택을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의 전쟁 가능성도 저는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제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한번 요약을 해서 맺어보자면 저는 내가 맞아 이거를 2번 정도는 거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 이 첫 번째 내가 맞아 기간에는요. 전 세계가 아마도 머리를 좀 수그리면서 트럼프의 눈밖에 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상호관세 무효됐으니까 투자 안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용자는 없겠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추가나 신규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기의 관세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심지어 이란을 공격하는 등 다소 불안한 시기를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내가 맞아 기간에는 결국은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서 뭐 정말 승리를 할지까진 모르겠지만 유동성도 올려낼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공략했던 다우존스 10만 뭐 본인이 보내겠다고 했었죠. 그리고 미국의 뭐 금 재평가나 여러 가지를 통한 뭐 코인 비축 전략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선언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하고 힘든 시기만큼은 가뿐하게 넘길 수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